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행기표 싸게 끊는 법이에요. 요즘 여름 휴가철 다가오니까 이제 막 휴가 가려고 막 항공권 많이 알아보시죠? 다들 그럴걸요. 그러다 보면 열받아서 마우스 집어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 항공권 정말 비싸졌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항공권이 비싸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항공권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시거든요. 네.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공 운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류 할증료, 공항 이용료, 세금, 그리고 수수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서 항공권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변동이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제 기본 항공 운임이랑 유류 할증료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항공 운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듯이 비행기 가격이라든지 항공료 가격, 뭐 직원 임금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운임도 달라지고요.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유가 변동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항공료가 사실은 항공권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항공사 전체 영업 비용의 한 적게는 20%, 많게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 항공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에 따라서 항공 운임 변동이 커지는 거고 또 이게 또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갤런당 1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네. 약 한 400억 원 가량의 영업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400억 원이요? 네. 이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400억 원만큼 영업이익이 빠지게 된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400억 원? 네. 또 이제 항공 운임 말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유류 할증료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유가 변동이 유류 할증료에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싱가포르 항공 유가와 연동해서 이제 유류 할증료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50센트를 넘을 때부터 이제 유류 할증료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갤런당 10센트 단위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고 총 33단계에 따라서 지금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갤런당 470센트를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유류 할증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진 않고요. 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국 산동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CIS,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이렇게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부과를 했고요. 2016년부터는 거리에 따라서 유류 할증료를 차등적으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리가 멀면은 그만큼 유류 할증료도 높게 부과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네요. 기름값이 비싸진다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항공권에 반영하진 않지만 네. 어느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도 당신들한테 기름값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 갈 땐 멀리 갈수록 기름값을 더 받을 거예요. 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멀리 가면 기름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할증료가 많이 붙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 기름값이야 내가 넣나 제가 넣나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근데 항공사마다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항공사별로 보면은 서비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그런 구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운임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네. 또 요즘 많이들 타시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뭐 에어부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이에 운임도 서비스 약간 그 중간 정도의 형태인 하이브리드 서비스 항공사라는 것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에어프레미아 같은 곳이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거는 풀서비스 캐리어와 LCC의 중간 형태. 그들의 각각의 장점을 좀 결합한 항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임 같은 경우에도 딱 사이에 있고 서비스는 풀서비스 캐리어에 가깝게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항공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흔히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보던 그런 큰 항공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좌석은 오히려 대한항공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호 기자 같이 다리가 긴 분들은 타면 되게 좋겠죠. 또 이제 이 하이브리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이나 수화물은 기본 운임에 포함되지 않기는 한데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또 LCC보다는 좀 더 넓은 노선 그리고 긴 장거리 노선에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즘 미주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대한항공이 너무 비싸요 이래서 에어프레미아 같은 하이브리드 항공사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풀서비스 캐리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대한항공 타면 기내식도 주죠. 네. 음료수도 주죠. 수화물도 무료로 넣을 수 있죠. 또 영화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웬만한 좌석은 이코노미 안에서는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흔히들 말하는 비상구 앞자리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를 하려면 거의 뭐 수강 신청 수준의 그런 클릭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 번도 못 앉아봤습니다. 이주호 기자처럼 다리가 긴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할 텐데. 항상 불편하게 갔죠. 근데 이런 그런 서비스가 전부 다 이제 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운임 요금이 비싸거든요. 또 여기다가 이제 운영 비용도 조금 높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취항하는 노선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운영하는 항공기도 많아요. 보잉 항공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에어버스 항공기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리를 할 때 각각 들어가는 부품도 다르고요. 네.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무엇보다 항공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정말 다릅니다. 아. 이 파일럿은 각 이제 특화된 그런 항공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A380을 운전하는 파일럿들은 거기에만 딱 특화되어 있고 보잉 737 같은 작은 또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 또 여기에 또 특화가 돼 있거든요. 737을 운전하던 그 파일럿이 갑자기 A380 같은 항공기를 운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파일럿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억울한데요. 내가 항공사한테 많은 비행기 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받아요? 근데 또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거리라든지 또 이제 각각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다르거든요. 네. 또 의외로 비행기 탈 때 이거 에어버스인지 보잉인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각각의 또 다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풀 서비스 캐리어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탈수록 마일리지 쌓이죠. 또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장거리를 뜰 때 무료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근데 요즘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많이 타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제 가격이죠. 맞아요. 가격이 쌉니다. 근데 가격이 왜 쌀까요? 글쎄요, 저는 밥 안 주는 건 이해합니다. 네. 밥 안 주니까 싸지는구나.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사실. 네. 우리가 흔히 기내식만 알고 있는데 기내식도 주죠. 예약 변경도 공짜로 할 수 있죠. 좌석도 막 지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LC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임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위탁 수화물을 보낼 때도 따로 돈을 붙여야 되고 네. 또 기내식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죠. 네. 심지어 음료수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물 말고는 제공이 안 되잖아요. 또 예약 변경하려면은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의 LCC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LCC는 조금 저렴하게 우리가 단거리를 기내식을 안 먹고 가도 돼. 네. 제주도 갈 때, 일본 갈 때. 그래서 많이들 타시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서비스적인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중장거리 노선을 탈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갈립니다. 내가 좀 항공권 비용을 아껴서 여행 가서 많이 쓸 거야. 이런 네. 분들은 배고파도 조금 참고 LCC 많이 타시고요. 아니야,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부터 여행의 시작이야. 네. 갈 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많이 타시죠. 항공기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자리 개수를 차이를 두잖아요. 개수 차이가 한 1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까? 실제로 한 1인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주호 기자의 다리가 많이 긴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알겠는데 우리 오늘 이 영상 보면서 항공권을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여름 휴가가 다가옵니다. 흔히들 7말 8초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로 나는 미국을 가겠다. 미국을 가겠다고 했을 때 운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날짜 그리고 이제 동일한 구간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LCC 항공사들은 아직까지 미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이제 에어프레미아 이렇게 한번 세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에 출발을 해서 8월 7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정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187만 4,300원을 내야 됩니다. 편도입니까? 편도 가격입니다. 편도가 187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지금 98만 5,600원입니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군요. 다릅니다. 근데 이 가격을 다 합치게 되면 왕복 항공권이 285만 9,900원입니다. 네.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가 운임 항공권이 있어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133만 7,2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때도 특가 운임 항공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걸 합치게 되면은 227만 9,500원이 됩니다. 네. 좀 저렴하죠. 예. 이 특가 항공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 운임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는 139만 7,200원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238만 700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대한항공보다 50만 원 정도 저렴하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에 출발할 때는 110만 2,600원입니다. 확실히 싸졌네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항공권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왕복 항공권 가격이 170만 6,800원이 됩니다. 기존의 대한항공과 비교하면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대한항공보다도 100만 원 넘게 저렴하고 네. 아까 아시아나항공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한번 타볼까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오사카를 왕복으로 다녀오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출발할 때 28만 5,200원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26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왕복 항공권 가격이 54만 8,500원입니다. 그래도 미국 보고 나니까 좀 귀여운데요? 많이 저렴한 느낌이죠. 네, 다음으로는 한번 LCC의 대표적인 기업인 제주항공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지금 18만 5천 원으로 나오는데 네. 밑에 보시면 예상 결제 금액이 23만 8,200원이 나오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총 비용이 43만 1,400원이 들게 됩니다. 네. 아까 대한항공과 비교하면 한 10만 원 이상 저렴하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또 이제 LCC 항공사인 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에 같은 노선으로 43만 1,140원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LCC는 가격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그런 풀서비스 캐리어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미국까지는 대한항공과 그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비교해봤을 때 거의 네.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 일본으로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나는 대한항공 한번 도전해볼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일본 노선은 기내식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뜰 여행족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더 저렴한 거를 타고 가서 일본에서 많이 쓰겠다. 스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LCC를 선택을 하겠죠.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 LCC하고 가격이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같은 비행기를 타면서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없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언제 사면 제일 싸냐, 몇 시에 사면 제일 싸냐,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요걸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업계에서는 약간 공공연한 비밀처럼 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항공권을 예약을 할 때 일요일이 가장 싸긴 합니다. 일요일이 보면 이제 탑승 일정이 아니라 항공권 구매일 기준으로 3년 연속 일요일이 가장 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겠다 하는 분들은 일요일에 한번 항공권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날이 일요일이라고요? 그렇죠. 예약하는 날짜가 일요일일 경우에 조금 저렴하게 풀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일요일에 구매하게 되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는 최대한 31.5%까지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그 말은 일요일에 특가 항공권이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또 프리미엄급 좌석들, 뭐 비즈니스라든지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2.6%까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멀리 가야겠다 이런 분들은 일요일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비행기 예약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죠. 집에서 쉬시다가 일요일에 눈 뜨자마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반대로 제일 비싼 날짜는 또 피해야 되잖아요. 네. 제일 비싼 날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금요일에 산 항공권이 평균 대비 약 12.4%가량 비싸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일요일에 사면 싸고 금요일에 사면 제일 비싸고. 네. 와.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항공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금요일에 사람들이 들떠요. 그때 많이들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든요. 네. 수요가 몰립니다. 아. 이럴 때 비싼 걸 풀어놓고요. 아. 일요일은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 갈 그런 의지가 없어요. 야, 이미 암울하거든요. 이럴 때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검색을 하십시오, 이제.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네. 와.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날짜와 들어온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네. 출발 도착일도 잘 선택을 하시면은 이것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스카이스캐너 네. 아시죠? 여기
항공권 최저 검색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또 조사를 한 결과로는 화목 공식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화목. 네, 뭐냐면은 화요일 날 출국을 해서 목요일 날 귀국하는 일정일 경우에는 네.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스캐너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평균 노선 가격보다도 약 한 12% 정도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화목 일정으로 예약해라. 아, 제일 좋죠. 그러면은 2박 3일 일본을 갔다 올 때 딱 맞습니다. 2박 3일이나 8박 9일이 제일 좋네요. 8박 9일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8박 9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길게 일주일 정도 가실 분들은 수요일 출국해서 수요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11% 정도 싸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갈지 네. 그리고 언제 예매할지 이걸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일만 또 따질 게 아니에요. 계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1년 중 가장 해외여행을 싸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3, 6, 9월이라고 합니다. 네. 3, 6, 9 외우기 쉽잖아요. 369. 네. 설, 추석 연휴가 끼는 상황은 조금 예외를 하긴 해야 되는데 3월, 6월, 9월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보면은 연초에 보통 이제 여름 휴가철 항공권이 싸게 풀리고요. 봄 정도 되면은 또 연말 항공권이 싸게 풀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잘 계획을 해서 얼리버드 항공권도 한번 구매를 해두시면은 좀 더 저렴하게 여행을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와.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에어텔 같은 상품도 많거든요. 네. 에어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여행사가 항공권과 숙소를 한 번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낮춰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눈팅이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에어텔로 선택을 할 때 항공권 따로 호텔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좋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초특가 이벤트 같은 거 맨날 놓쳐서 항상 아쉽긴 한데 초특가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하다가 미리 정보를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초특가 항공권은 이미 날라갔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있기는 한데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이걸 많이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모객하기 위한 미끼 상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 플랫폼에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한 번 더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이거 말고도 보면은 비수기라든지 탑승률을 조금 높여야 될 때라든지 혹은 이제 신규 노선에 취향을 했을 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뭐 경쟁사와 가격 경쟁이 지금 심하게 붙었어. 이럴 때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보통 특가 항공권을 많이 팝니다. 뭐 1달러 항공권, 공짜 항공권, 100원 항공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건데 특히나 이제 비수기에 조금 많이 나와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수요가 적게 되면은 탑승률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탑승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 항공기를 안 띄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이 타도 뜨는 게 항공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무조건 꽉꽉 채우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초특가 항공권 10장 풀고 나머지 100장은 조금 싸게 팔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노선을 홍보할 때입니다. 네. 새로 이렇게 노선을 딱 뚫었을 때 이때는 초반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했느냐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때도 물불 안 가리고 싸게 팝니다. 그러면 초특가 항공권이 나올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짜 항공권이 한 장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특가 항공권은 10장이 붙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저렴한 항공권 100장, 50장 이렇게 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특가 항공권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고 1등은 못했지만 2등, 3등이라도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노려서 그 노선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여행을 가는 것도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저는 항공사들이 뭐 어디 취향했습니다 광고하길래 아유, 그럼 뭐 지네들 취향한 거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싶었는데 알아야 되네요. 알아야 되죠. 지금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노선이라든지 뭐 여러 노선에서 지금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항공업체들끼리 노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그 해당 노선에서 조금 저렴한 항공권이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잘 노려보세요. 그럼 정리해보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요일 출국하고 목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이랑 수요일에 출국하고 수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이랑 3월, 6월, 9월을 노려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우리는 화목 수수 369를 외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압권이었습니다.